1.5 어법 3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4쪽이고요. 자, 관계원 조사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인 뜻은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조사의 특징 중에 1번 요거 잘 보시죠. 우리 왜 조사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조사라고 해도요. 그죠? 어디에 결합하지는 않는다. 이게 품사 구분할 때 하나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형사 그다음에 감탄사에는요. 그 어떤 조사도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특징에 3번 보시면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 2단은 가변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체험 말고 다른 말에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4번에 문법적 기능이 명확할 때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 그죠? 특징의 5번이에요.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라도 의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왜 이런 것들을요.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45쪽에 2번이죠. 그래서 뭐 자음이냐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능은 동일한데 형태만 달라지는 거예요. 조사 중에 이런 거 많잖아요. 주격 조사 이가라든가 목적격 조사 을들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와나 과 같은 것들이 다 의문론적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용어만 가볍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형태니까 다를 이자에다가 형태잖아요. 형태만 달라지는 거 의문 환경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45쪽에 3번 보시면 종류에 격조사해가지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죠. 한기에 보죠. 주격, 목적격, 복격, 서술격, 관형격, 부사격, 혹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격조사에서 니은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왜 조사 중에 이와 가 같은 경우는 얘가 주격 조사도 되고 복격 조사도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가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 앞에 보어 뒤에 붙은 이와 가는 복격 조사죠. 그래서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와 가가 격조사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술어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죠? 에서 같은 경우에 요거 문맥에 따라 주격 조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 집단이나 단체 뒤에 그죠? 붙어서 그것이 주체가 될 때는 이 에서가 주격 조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은과 는 같은 경우는 얘네가 붙어서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얘네는 뭐예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무조건 보조사라는 거. 그죠? 자, 여기서 성분하고 그다음에 품사 이런 것들 헷갈리면 큰일 나요. 우리의 추억들이 무디어지지 않게 이거 제가 강조했던 거 떠올려 보시고요. 46쪽에 보시면 D와 E 해가지고요. 관형격 조사 의가 나와 있는데 얘는요. 세부적인 종류보다는요. 이게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돼서 나오죠. 그래서 특히 알파벳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그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 동생의 그림이라고 했을 때 동생이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 주체. 동생이 가진 그림 소유일 수도 있고요. 동생을 그린 그림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 동일한 부사격 조사가 문맥에 따라 세부적인 다양한 세부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 있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 뭐 2011년 12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확인만 해보시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바로 센스의 문제인데 보기로 죽어서 이 기능이 그죠 세부적인 의미가 동일한 거 찾으라고 했을 때 해석해 보고요. 어떤 맥락에 쓰였는가 해석해 보시면 돼요. 읽어서 외울 범주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접속 조사. 접속 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런 게 그죠? 심화 플러스 바로 보죠. 와, 과, 랑, 하고 같은 경우가 접속 조사도 되고 부사격 조사도 되기 때문에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 와과 랑하고가 접속 조사로 쓰일 때는요. 의미상으로 문장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와과 랑하고 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같은 경우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이때는 접속 조사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와과랑하고가 부사격 조사 쓰일 때는 설명 길게 해놨는데 결론은 단순해요. 이를테면 와가 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이거 둘로 나눌 수 없으면 얘는 부사격 조사예요. 이를테면 보세요. 기태와 순이가 싸운다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하죠. 지금 나눠보면 되죠. 그러면 쪼개면 기태가 싸운다, 순이가 싸운다. 근데 이거 어때요? 싸운다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을 그죠? 요구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기태가 싸운다, 순이가 싸운다라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뭐다 이거?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 예문 두 개 나와 있는 이런 것도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같은 원리로 쉽게. 물론 이제 이런 문장에서 와, 과가 그죠? 이 접속 조사로 쓰이는 경우 없는데 이거
과 붙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예, 부사격 조사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 기태와 순이는 서로 친하다. 그러면 이것도요. 기태는 서로 친하다, 순위는 서로 친하다 안 되죠. 왜요? 서로라는 말 자체가 역시 둘 이상의 대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둘로 쪼갤 수가 없어요. 자, 무식하고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와과 랑하고가 접속조사, 부사격 조사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속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체언과 체언 사이에 이런 조사가 붙었을 때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면 접속 조사가 되는 거고요. 둘로 나눌 수가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되기 쉽죠? 3번의 보조사. 이게 뭐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보조사는요. 문장 내에서 밑줄 친 부분이 보조사인 거 파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까지. 그 다음에 는, 은, 다음 페이지 48쪽 보세요. 그 다음에 부터, 그리고 요 이런 것들은 다 부사격 조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격 조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 보조사가 된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의미를 이렇게 쭉 써둔 것은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복습하면서. 예전에 이제 16년에 이 보조사가 붙었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사전적인 설명을 보기에다 써주고서는 풀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 줬을 때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맞힐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미를 적어둔 거지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조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9쪽의 특징 한번 보죠. 그죠? 자, 보조사는요. 앞 또는 뒤에 격조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나 용언과도 결합할 수 있죠. 격조사는요. 서술격조사 이다 빼고 언제나 그죠? 체언과만 결합하는데 보조사는 부사나 용언과도 결합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사도요. 관형사나 감탄사와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5번에 용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범주가 복잡하죠. 동사와 형용사, 움직임, 성질 상태 나타내는 말이고요. 2번의 용언의 특징, 가변어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우리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죠? 이를테면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 는 결합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그리고 의도를 뜻하는 려, 목적을 뜻하는 러와 쓰일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인데 의미로 분석하는 거 말고요. 문법적인 표지 활용해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지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는 결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동사의 결정적인 특징이고요. 다른 특징이 확인이 안 돼도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예요. 그죠? 니은는 결합할 수 있으면 이것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관형사형어미 는도 동사하고만 결합하죠. 다만 이제 우리 왜 없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인데 얘는 관형사형어미 능과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외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금 세부적이죠. 하지만 없다조차도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능 결합해서 없는다 이런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는 결합하는 게 동사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오른쪽에 보조를 한번 보세요. 늙다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가 좀 어색해도요. 늙는다라는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휘 생각날까요? 보조단이 있어요. 자, 걸맞다와 알맞다 같은 경우에 얘는 맞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얘는 뭡니까? 형용사라고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죠? 걸맞는, 알맞는 이런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걸맞은, 알맞은 얘는요. 품사 자체를 기억해 두는 게 가치가 있죠. 그죠? 올바른 문장 표현에서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50쪽 한번 보세요. 용언과 관련해서 본용언, 보조용언 기본적인 의미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보조용언의 종류는요.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그죠? 세부적인 의미를 묻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거죠. 어떻게 구별했어요? 그죠? 자, 용언이 2개 이상 연속될 때 니은 쪽 보세요. 앞에 거는 무조건 본용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2개 이상 연속됐을 때 두 번째 것만으로 의미가 성립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의미가 성립된다 할지라도요. 원래 문장의 쓰인 뜻과 달라지면 보조용언이죠. 보세요. 사과를 빨리 먹어버려라. 그러면 지금
먹어지우고 사과를 빨리 버려라. 말 되기는 하는데 먹어 버려라의 버려라와 사과를 빨리 버려라의 버려라는 의미가 같지 않아요. 얘는 뭡니까? 보조용. 괜찮죠? 그 다음에 쓸모없는 책들을 다 갖다 버렸다. 첫 번째 거 본용어인데 얘는 한번 보면 이거 빼고요. 그는 쓸모없는 책들을 다 버렸다. 갖다 버렸다에 버렸다나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다 버렸다에 버렸다나 말도 되고 의미도 동일해요. 이럴 때는 뭐가 돼요? 본용언이 되는 거죠. 자, 심화 플러스는요. 이 우리 국어의 용언들이 대부분 본용언이면서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의 의미 지금 50쪽의 2번에 기억에 나와 있는 보조용언과 심화 플러스에 나와 있는 용언들이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외우는 거 아니고요.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50쪽의 보조단 보시면 그죠? 우리 왜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면 보조용언이 된다라는 거 핵심 어법에서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51쪽에 보조용언의 적용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우리 가끔 좀 옛날 문제에서 그 2번 한번 보죠. 보조용언을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구별하는 문제도 한두 차례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 왜 동사의 특징이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 니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거기 예문 보죠. 그거 붙여보면 되는데 다만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이 보조 용언 자체만 는 니은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죠. 사고의 원인을 꼼꼼히 따져 보다라고 했을 때 본 용언과 함께 묶어서 따져 본다. 그러면 요거 지금 현재 시대 선어발음이 결합 가능하죠. 그래서 보조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나 보다라고 했을 때 집에 돌아왔나 본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국어 문제 따로 출제할 때 그죠?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지망책하고 같이 출제한 게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횟수로 보면 근데 그때 또 가장 근간의 마지막 시험에서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 출제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미친 놈들이죠. 그죠? 지네도 몰라요. 그냥 사전 보고 내는 거고 원리에 맞게 출제한다면 그죠? 이렇게 현지 시대 선어말음이 결합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로 따져서 접근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문제 있다고 해도 무시하세요. 그죠? 그거 외우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의 표지를 활용하는데 다만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의미상 본 용언과 묶어서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결합 가능한지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요. 3번 보시면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두루 쓰이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왜 자 보조 용언 중에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 못하다와 않다가 이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의 꼴로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얘네들은요 본용언의 품사를 그대로 따라가요. 물론 이럴 때도요, 그죠? 함께 묶어서 보조용언의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 니은 붙여보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죠? 뭐 원리는 똑같으니까 가볍게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범주예요. 세부적인 범주고요. 자, 일단 교재 진도는 51쪽까지 나갈 거예요. 51쪽까지 나갈 거고 저게 이제 핵심 정리에 실전 적용 기출 문제라고 해서요. 그죠? 예, 우리 지금 이제 첫 번째는 3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괄호 치워넣기는 답지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해설지는 따로 없는 이유가 그 단원 종합 문제에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냥 적용만 해보시고 나중에 단원 종합 문제에서 세부적인 해설 보시면 됩니다. 다 있는 것들로만 일부러 구성했어요. 자 보세요. 의문론에서 의문 변동이죠.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빨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왜 의문 변동의 유형 같은 거 파악할 때 첨가와 축약의 조건이 먼저 되는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보면 가을 가을 더하기 1이니까 니은 첨가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니은 첨가되고 리을 뒤에 니은 뭡니까 유마 일어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을리를 돼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첨가와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시오 적혀 있는 어휘들 같은 경우는 표기에서 출발하면 되죠.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음절의 끝소리 교체에 의해서 텃의 받침 시옷이 디귿으로 그 다음에 비음아 일어나서 텄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인자표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동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음화가 나타나긴 하는데 좋은 위치가 아니라 이 텄마당에 받침 디귿이 미음 앞에서 니은으로 발음되는 건 뭡니까? 예,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죠. 우리 왜 비음화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비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좋은 방법과 관련된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학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비읍 피읍 먼저 축약되죠. 그래서 축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안 울림 소리 뒤에 굳어버서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 그죠? 경음아, 입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축약되면서 하나가 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옷이 쌍시옷으로 되는 건 교치기 때문에 개수 변화 없어요. 그래서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그죠? 디귿이 맞는 거죠. 3번이고 그다음에 리을 한번 보면 과정이요. 1차적으로 탈락. 그죠? 그다음에 비음화. 그럼 보세요. 설명 보면 음절 끝에 기역, 그죠? 가느다란 물방울 위에 자음이 오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것은 뭡니까? 교체의 범주죠. 교체의 범주 중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인데 얘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탈락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흑의 받침 기역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4번도 관련이 없는 설명입니다. 그죠? 나오면 의문론에서 나오면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네, 방금 전에 한 거기도 한데 보조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거 한번 보세요. 1번에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 빼고 그러면 창문 너머로 날이 온다. 어색하죠. 보조용언. 그죠? 그 다음에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버렸다. 동생이 내 과자를 버렸다. 말이 되기는 하지만 먹어버렸다에 버렸다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둘 다 보조용언이네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붙여주었다. 행위 봉사해 주는 건데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말은 되기는 하지만 그저 붙여주었다의 주었다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얘도 보조용언이고요. 4번 보면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한번 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앞에 거 빼면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말 되고요. 젊어 보인다에 보인다와 그냥 보인다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죠? 얘는 분용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세부적인 범주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요. 걸을 거 걸으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잘 하시는 거니까 이거 중심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핵심 정리 자료하고요. 복습 시험 자료는요. 제가 카페에 더불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쭉 공부하신 다음에 풀어보시고 질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 강좌는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끝내볼게요.